네, 오늘 두 번째 역은 소비와 수출인데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뭐 반등을 기대했는데 이제 밀린 상황이고요.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어려운데 사실은 뭐 코스피도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업종 이런 쪽의 흐름이 최근에 괜찮았는데요. 네. 화장품 쪽 최근 주목받는 이유, 상승 배경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선 3분기 중국의 단체 관광 여행객의 어떤 재개 효과, 9월 말부터 10월 초로 이어졌던 뭐 중국의 국경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황금연휴 특수에 따라서 뭐 실적 기대감들이 화장품 섹터에 좀 더 집중됐던 흐름들, 이런 건 기대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실적 추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러면서 11월에 또 광군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중국에서 오늘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징동닷컴에서 몰을 오픈을 했는데 오늘 첫날 10분 만에 전년 대비 매출의 4배가 좀 폭증했다. 네. 여기서는 뷰티 제품의 매출이 11배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로션 페이스크림은 20배, 마스크팩이 11배. 전체 해외 브랜드의 이 판매율은 한 7배 이상. 이게 10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광고제에 대한 어떤 특수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화장품 섹터의 최근 강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광군제라고 하면 이 소비 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중국판. 그럼 화장품 쪽만 이렇게 소비에 보통 집중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네. 과거의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대표적인 이 섹터를 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육아 제품, 한국산 육아 제품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던 그런 상황들 지금 한국산 밥솥이라든가 그렇죠. 건강 네. 보조식품, 뭐 최근에는 뭐 K 푸드라고 해서 한국산 뭐 과자, 라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은 중국도 사실 경기가 좀 굉장히 좋지는 못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의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상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면 굉장히 좀 고가 라인업의 화장품들을 좀 많이 선호했다면 현재는 젊은 세대들을 좀 중심으로 중저가 브랜드. 중저가. 음. 여기서도 뭐 기능성 화장품인데 가성비 위주로 그리고 색조 화장품 위주로.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많이 찾는 몰이 올리브영. 올영이죠. 올영. 예, 맞아요. 여기서 사실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들이 크게 좀 신장됐다. 이 부분들이 사실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약진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판단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광군제 때 화장품주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리콘투라는 기업은 올해 들어 주가가 200%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화장품계 쿠팡이 되겠다. 네. 이런 포부를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 화장품 유통 쪽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전망도. 그리고 인디가 이렇게 인디 브랜드 잘 나가는 네. 이유 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선호도 관점인데 지금 화장품 빅2의 경우에는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정체성, 지금 뭐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중국향 어떤 이 실적 회복은 좀 둔화된 흐름이 있다. 근데 북미향은 좀 지속되는 반면에 뭐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도 그렇고 북미향 시장도 3분기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3분기에서 2월 되는 어떤 효과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조금 더 개선의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중저가 라인업들의 어떤 약진을 좀 가져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투라든지 뭐 본느, 뭐 클리오의 어떤 제품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마진율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국콜마라든가 이제 화장품을 이제 완제 생산하거나 원료를 팔거나 뭐 용기를 일체형으로 좀 다 갖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쪽과 사실 위탁 생산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단순 유통만 하는 그런 마진율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증권가의 전망들을 좀 본다면 중저가 브랜드들의 이익률이 크게 좀 개선됐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가가 잘 팔리든 중저가가 잘 팔리든 중국에서 잘 팔리든 브라질에서 잘 팔리든 이제 네. 이 원료를 만드는 데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했는데요. 오늘도 6% 올랐습니다. 한국콜마 좋게 보세요. 일단 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다. 그리고 네. 3분기에는 뭐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중국 관광객 특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선크림 계열, 그다음에 뭐 색조 계열 모두 다 지금 순항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저가 라인업의 어떤 약진은 사실 위탁 생산, OEM이라든가 ODM사의 어떤 수혜 관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 향에 대한 매출이 크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지금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영업이익이 77% 증가될 것이다.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3분기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3분기보다는 오히려 더 4분기의 비약적인 약진 부분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가 사실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관광 재개 이후에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지금은 이제 실적 추이 관점에서 다시 옥석 가리기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빅2에 비해서는 지금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경우에 오히려 이 투심이 좀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콜마는 지난번에 연우를 또 인수했었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이벤트는 포괄적 주식의 뭐 이전 계약을 한다. 지금 네.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입니다. 용기업체죠. 예. 네. 이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좀 편입하겠다. 연우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 가액이 좀 맞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요건이긴 한데, 한국콜마의 입장에서는 화장품 완제,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의 수직 계열화 사업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좀 더 크게 강화되지 않을까. 지금 연우가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화장품 빅2의 용기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한국콜마가 경쟁력 관점에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 실적주,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OEM이나 ODM 쪽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저는 중저가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시총이 좀 작기도 하지만 네. 일단 이익 개선 효과, 그리고 실적의 향후 단발성 이슈냐,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확장이냐, 뭐 중국 시장이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는 건데, 지금 북미향 시장이라든가 일본향 시장의 확장성들을 좀 본다면 네. 화장품사 또는 화장품 원료사들의 어떤 이 캐파,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최선호 종목을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였고 네. 또 관군제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지금 접근하기에 네. 타이밍적으로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저는 지금 일단 관군제 특수를 앞두고 지금 사실 주가 좀 반등, 최근에 증시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가 지난주 한 후반부터 굉장히 좀 좋은 맞아요. 흐름을 좀 예,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는 단순한 관군제 특수 기대감이냐, 우리가 이전에 뭐 중국 관광객 단체 여행의 뭐 허용 기대감들로 급등했던 이 사태와는 좀 다르다. 다만 이 실적 기조가 지금 빅2의 경우에서는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디다라는 평가인데, 지금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의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고, 이게 4분기까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접근보다는 실적 그리고 이후의 이익 개선,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매력 있다 보시나요? 네, 일단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코스맥스도 괜찮고 네. 한국콜마도 괜찮은데, 저는 한국콜마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어떤 이익 개선율이 굉장히 좋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뭐 시장 전망치 더 좋아요. 그런데 연우의 100% 자회사 편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용기 업체를 자체적으로 사업 영위를 한다. 이게 브랜드 어떤 강화 관점, 그리고 화장품 빅2 이외에 지금 뭐 중저가 브랜드의 어떤 공급량, 이 부분은 원료를 팔면서 화장품에 대한 위탁 생산 완제품을 팔면서 용기를 같이 판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경쟁력 관점에서는 한국콜마의 외형 확장 관점으로 좀 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무역법인의 어떤 시장 점유율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연간 뭐 5만 5천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했다. 여기서 증설 투자가 좀 더 이뤄진다면 중국향 내수 비중을 긍정적으로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탑픽 종목을 꼽아달라고 하니까 한 종목을 끼고 오신 거고요, 한국콜마를. 네네. 그 밖에 이제 인디 브랜드들도 그죠? 네. 꽤 눈여겨볼 만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라서 먼저 봤고요.
다음은 방산주 얘기를 좀 할 텐데 방산주가 생각보다는 못 가지만 좀 뒤늦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중동 사우디 기대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정은 끝나고 지금 카타르가 다시 좀 시작이 좀 될 텐데 먼저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 그리고 안보 부분의 협력 강화 이 발표가 좀 있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우디발 방산 수주 계약은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협의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카타르 순방 일정 중에도 역시나 방산 수주 또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 네. 방산이라는 게 지금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요격 미사일에 대한 어떤 수요 이 부분을 눈으로 좀 확인했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하면은 뭐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최고의 뭐 방어 시스템을 좀 갖췄다라고 했는데 이게 뚫렸다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천궁이라든가 천무 등의 어떤 요격 미사일 이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지상군 이 파견 관점에서는 뭐 K9 자주포 이런 어떤 이 무기들의 수출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사실 방산 쪽은 수주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수출 금융 한도로 인해서 폴란드의 이 수출 2차 계약이 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던데요.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아, 정치권에서 이런 것 좀 먼저 해결해요. 뭐 각자 입장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죠? 이건 국익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네. 한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일단 국회에서에 대한 어떤 기사를 좀 보면 네. 여야가 중요성을 좀 인식했다. 이 정도의 코멘트만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증액이 좀 되지 않으면 네.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국제통용학적으로는 이게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좀 당연한 관례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방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도 진행을 한다면 사실 당장의 어떤 자금 여력을 우리나라의 어떤 보증 내지는 대출로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는데 현재 이 폴란드의 방산 2차 이 수주 전체 금액이 뭐 30조 원 가량. 그러게요. 근데 지금 한도가 거의 다 찼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이 한도가 15조인데 여기서 지금 국회에서 35조로 증액하면서 이런 대출 규제를 좀 더 풀자라고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직 여야에서 뭐 최종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게 국익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꼭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입은행법에서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죠? 네.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진짜 이런 것 좀 연말에 시원한 소식이 좀 들리기를 바라는데 말이에요. 방산 쪽은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좀 또 다른 기대, 그러니까 지금은 사우디 모멘텀이고 그죠? 네네. 폴란드 네. 또 뭐 수주,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일단 방산주의 경우에는 뭐 일회성 수주라고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네. 미국과 유럽이 좀 독식했던 이 방위사업 부분이 사실 한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또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도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이 국익 관점에서의 우리도 무기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수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단순한 어떤 상담 내지 MOU로 좀 끝났다면 지금 실질적인 어떤 협의.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르에서 추가적인 K9 자주포에 대한 어떤 수주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10여 개국과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동에서 아마 하반기 이내,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 4분기인데 연내 그래도 가시화된 수주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상된 수주 금액은 한 2조 5천억 정도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한 4조 원대 이 추가 수주가 좀 확보되는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LIG 넥스원의 입장에서도 이 수주에 대한 어떤 이 확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지금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지금 카타르 일정 이후에 저는 그래도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시화된 방산 수주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뭐 요격 미사일이 됐던 뭐 자주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동발 수주는 아직 확정돼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감 플러스 확정된 수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산은 그 유럽 쪽으로의 기본적인 수출이 있고요, 그죠?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미사일 이런 게 있고 중동 쪽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생각해도 뭐 모래바닥에 막 탱크가 지나가기보다는 맞습니다. 미사일 요격 체계나 그 미사일 이런 거를 선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산 관련주 가운데 종목별로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자주포도 있고요. 뭐 네. 요격 미사일도 있는데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요격 미사일도 있고 뭐 수직 구축함도 있는데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뭐 구축함보다는 미사일 내지는 자주포, 그러니까 반사에 따른 어떤 공격 시스템을 좀 갖는 것,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된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뭐 전차 위주로 좀 갈 텐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막 지형에서의 과거 뭐 걸프전 사태를 좀 보면 네. 탱크가 사실 주도했던 것들보다는 미사일이나 뭐 그렇죠. 비행기가 사실 예. 뭐 전쟁을 좀 주도했다 이런 이력들 좀 본다면 충분히 저는 자주포 내지는 요격 미사일,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이 3분기 실적 기조는 뭐 이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좀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이슈는 좀 있어요. 지금 항공기 부품량에 대한 일회성 리콜 비용이 1,800억에서 2,1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게 3분기에 과연 잡힐 것인가? 아직 실적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잡혀버리면 영업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다만 4분기로 좀 이연이 된다면 일단 이에 따른 어떤 이익 감소 부분이 있지만 4분기에 확정되는 어떤 납품 인도분에 따른 실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3분기의 일회성 비용이 좀 떨어지기보다는 4분기에 좀 이월되기를 좀 기대해 본다. 이 관점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수주 지금 이미 기확정 수주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방산에만 보지 말고 항공 우주 부분이나 지금 영국의 뭐 버티카 에어로사이언스와 어떤 부품 공급 계약 이슈도 좀 있어요. 다양한 테마군 하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사업 구조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6회공으로 그죠? 6회공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뭐 질문하실 아, 그리고 또 이제 방산 섹터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서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사우디 네네.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왔는지 네네. 좀 강한 흐름 보여줬더라고요. 이 얘기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방산주 하면은 최근에 뭐 우리가 항공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상, 그다음에 해군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이 초계기라고 해서 뭐 시험 비행기 내지는 뭐 격투기인데 전투기 같은 네.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사실 중동발 수주를 저는 조금 논하기보다는 네. 지금 일단 뭐 인도네시아향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이 기대치는 좀 있지만 당장의 중동발에 대한 어떤 수주 어떤 이 모멘텀은 이 요격 미사일 내지는 이 자주포 그쪽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얘기한 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방위 산업의 구조적 성장, 그다음에 가성비, 유럽의 수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쪽 이슈가 좀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중동 방문, 그다음에 사우디나 카타르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이런 쪽을 뭐 섹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그쪽으로는 그러면 변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고 계신지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네. 중동 뭐 소위 제2의 중동분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섹터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크게 본다면 건설기계 쪽이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네옴시티라고 하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지금 터파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1차적인 수요가 우리가 뭐 많은 MOU도 체결했고 사업 협력 관련된 어떤 가시화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초도적인 부분에서는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인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조기에 좀 종전이 좀 된다면 여기에 흘러가는 어떤 재건 수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요 관점에서도 건설 기계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한 섹터가 좀 아닐까 생각해 네, 봤습니다. 뭐 가서 네이버도 ICT 협력도 하고 원전도 있고 방산 굉장히 많은데 1차로는 지금 가서 밑작업을 하게 되면 네. 굴삭기라든지 네,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아, 네. 현대 이런 쪽이 낫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인데 한 1분 정도만 시간이 있는데 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가 섹터 얘기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이걸 돌파구를 좀 할 수 있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마무리. 일단은 이번 주에 3분기 실적 기대감들 때문에 추세 전환을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 과대 낙폭 부분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GM의 사실 전기차 판매량을 조금 더 대폭 축소한다. 자, 이 전망치를 좀 하회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어떤 이슈인가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좀 저는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주의인데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어떤 악재라고 해서 이게 전기차가 완전히 생산이 중단된다. 이 관점은 아닌데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분할 매수 관점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지투 두 번째 역에서 변영인 대표님과 섹터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